현 시대를 가리켜서 소통 부재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통의 시대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크고 작은 모임 혹은 공동체에서 이제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의 부재 혹은 또 원활한 그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소통의 부재 그리고 소통의 단절 현상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제는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불통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불통되었구나 이런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통의 시대에 불통의 원인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인식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원활한 소통에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상당수의 많은 이 소통과 관련한 그리고 불통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조금 미시적인 접근이 많은데 오늘 저는 조금 큰 틀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 사회 현상이 불통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어떤 그런 배경 그런 측면에서 이 불통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 자녀를 둔 5060 세대 이분들은 자녀 세대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이라 그러죠. 2030 이 세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합니다. 직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인지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후임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들 말하죠. 그만큼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40대 연령층의 중간 관리자의 경우에도 2030 세대, 다시 말해서 MZ 세대로부터 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제 시작하는 라떼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성세대는 퇴근 시간이 돌아오면 상사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MZ세대의 이 칼퇴 문화 이게 여전히 낯설게 여겨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장 상사 주도의 이 회식 문화가 상당 부분 이제 변화되었죠. 그리고 직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평생 직장 개념도 상당 부분 퇴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 직장 문화의 변화 과정 가운데서 기성세대, 소위 말하는 이제 5060 세대 이상을 얘기하겠죠. 이 기성세대는 점점 더 MZ세대와의 소통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이러한 이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이제 새천년에 접어든 이후로 교회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이 퇴조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죠. 다음 세대 교육 이슈, 이거는 교회를 막론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하면서 대거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현상, 이것은 지역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탈출하는 현상에 직면해서 지역교회마다 다양한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결과는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고 있죠. 이것은 이제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청년들과의 그 진지한 대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필요를 인식해서 청년들과의 대화, 소통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소통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MZ세대는 자신들의 이 부모 세대라 할 수 있는 5060 세대와의 이 소통을 어려워할까요? 그리고 혹은 소통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기성세대와
이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에게 비춰지는 이 기성세대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정답, 이미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고정관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주입시킬까, 주입할까, 이런 사람들로 이 기성세대를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성세대에 속대한 이 청년들의 이런 생각, 이거는 이미 이 MZ세대가 이 가정에서 자기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경험한 그런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정에서의 이런 부정적 경험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이 세대 간 소통이 쉽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세대 간 갈등, 세대 간 소통의 이 부재 현상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MZ세대 관련 연구서들이 시중 서점에서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불통의 원인, 첫 번째입니다. 세대 간 다른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 다른 경험. 세대 간 이 소통의 부재 혹은 소통의 단절 현상, 이것은 가장 먼저 각 세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는 거죠. 나하고는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세대 간 소통 단절, 불통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을 겪으면서 생존해온 세대가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새마을 정신, 그러면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또 군사정권, 민주화, 이런 것들을 거쳐온 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이 88 올림픽, 대통령 직선제, 글로벌 경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요. 디지털 1세대로 표현되는 2002년 월드컵, 인터넷 상용, 또 한류 열풍,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유 1세대라 해서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어 있고 세월호를 경험한 세대 또한 등장했죠. 이렇게 여러분, 각 세대 간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 다른 사회문화적 경험이 각 세대 간 소통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을 바라보죠. 여기서 자신의 관점에서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환경, 배경, 경험, 사고방식, 가치,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타인과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름의 가치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하고는 다른 환경, 다른 배경, 다른 경험,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와 문화를 경험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세대와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나하고는 다른 세대를 보면 자신이 내가 이해하기 곤란한 생각, 이해하기 곤란한 행동,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의 경험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한 나라의 한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과 일생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이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가치관과 세계관에 있어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서로 다른 경험이,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은퇴한 이후에 동남아시아의 특정 나라에 이민을 가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민을 가서 노후를 보내는 어떤 그런 경우, 근데 이게 별 준비 없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평생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던 그 환경을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서 산다. 이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사이의 소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작동하죠. 실제로 똑같이 중고교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1950, 60년대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하고 지금 현재 중고교 학생들의 경험하고는 똑같은 경험, 비슷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1950, 60년대 당시 우리 상황은 6.25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 전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여서 중고교 교육이 의무 교육은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마을마다 중학교로 진학하던 그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죠. 마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그 정도였죠. 또한 그 당시에는 중고교가 통합된 그 5년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농업과 임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전공을 또 이런 그 전공을 배우는 학교가 많은 그 부분을 차지했죠. 그러나 현재 이 중고교 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중고교 모두가 의무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세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중고교 경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950년대 당시 중고교에 다녔던 사람이 당시의 관점으로 오늘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중고교 경험이라 해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경험이라 해도 서로 다른 세대는 서로 다른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세대 간 서로 다른 맥락에서 행한 서로 다른 경험이 곧 서로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이렇게 세대 간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가치관, 이것이 오늘날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는 불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90대 중반의 연령층에 속하는 어르신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친 분들입니다. 이걸 경험한 분들입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었겠죠. 이분들은 당시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당시 학교의 교사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에서였으니까 당시 학교에 오는 선생님들은 일본도 칼을 옆구리에 차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아이들은 모두가 다 일본식 이름으로 불렸죠. 이분들 대부분은 6.25 전쟁 발발 당시에 참전용사로 전투에 참여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분들이 대부분들이죠. 그리고 현재 80대 중후반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 상당수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거나 혹은 베트남에서 고엽제 피해자로서 오랜 세월 비용은 신세를 진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소통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다가 197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도시로 이사를 온 경우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대구라고 하는 이 도시로 이사를 와서 처음 전구를 접하게 되죠. 1980년대 초반에 대학에 입학했지만 군사정권 하에서 대학들마다 이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데모를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1980년 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그리고 87년에는 6.29 선언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됩니다. 그 이후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고요. 또 해외여행 자유화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한류 열풍이 이제 시작이 되고 K-드라마, K-팝, K-무비, 또 K-푸드 이런 이 한류 열풍이 다양한 문화 영역으로 확산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루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으로 전 국민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후로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었고요. 세월호 사건의 아픔도 지금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현대사를 돌아보면 시대마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건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5060 세대 이상의 연령층을 통칭해서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이 기성세대에 속한 분들 가운데서 5060 세대는 상당 부분 7080 세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5060 세대는 7080 세대의 자녀들이고 그분들의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40대 연령층에 속한 이들만 하더라도 7080 세대의 관점과 가치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경험이 별로 없었고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는 경향이 있죠. 나도 해봤는데, 우리도 해봤는데, 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부모 세대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부모 세대가 살았던 당시의 맥락과 현재 자녀 세대가 사는 맥락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사실.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똑같은 중고교 시절을 보냈다 하더라도 30, 40년 전의 중고교 생활과 현재 중고교 생활은 엄연히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적 맥락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잣대로 해서 현재 자녀의 경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사실 상당히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자녀 세대와의 이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고교 시절이다. 과거에 부모가 경험했던 고교 시절과 현재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이 고교 시절은 엄연히 다른 맥락이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원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죠. 현재 시어머니는 처음에 자신이 결혼해서 며느리였던 당시의 사회에서 며느리가 해야 할 의무와 간섭에 따라서 자신이 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설정되었죠. 문제는 과거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행했던 자신의 그 경험,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어 있잖아요. 그 현재 자신의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자신의 이 현재 시점에서 자기 며느리에게 과거 관습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거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시댁에서의 살림살이를 배우는 것, 이건 하나의 상식으로 여겨졌죠. 부모와 자녀가 분가해서 사는 요즘은 이런 과거의 관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소통 단절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이 둘 사이의 충돌이 불통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 기성세대, 다시 말해서 5060 세대 이상의 연령대는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집단주의 영향을 받은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서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에 상응하는 말이죠. 개인주의가 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체계, 이거를 의미한다면 집단주의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를 중시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고령층에 속할수록 1945년 8.15 해방을 맞아서 종식된 일제강점기의 그런 경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월남전 참전, 그 이후에 남북 갈등의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잔악한 그 공산주의의 경험과 함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철저히 받은 세대라 할 수 있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게 바로 집단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율성이 희생되는 것, 그것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집단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고와 문화, 이것은 자연,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는 기성세대는 여러 명이 함께 식당에 가서 메뉴를 정할 때도 윗사람이 짬뽕 뭐 이렇게 주문하면 모두가 짬뽕으로 통일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예의로 여겨지는, 하나의 상식으로 여겨지는
이런 모습이 하나의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MZ세대는 그렇지 않죠. MZ세대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이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축소되어 온 개인 자율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강조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개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탈근대 혹은 후기 근대라고 하는 이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천년에 진입한 이후로 1인 가구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개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더더욱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소비 문화와 관련해서도 기성세대와 MZ세대는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죠. 먼저 기성세대 소비 문화의 특징은 값이 싸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은 기성세대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온 과거 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MZ세대는 소비에 있어서 윤리적 소비, 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보다 개념 있는 소비를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읽혀지는데요. 이런 이 MZ세대의 이 취향을 반영해서 구찌나 샤넬과 같은 이 명품 회사의 경우에도 의류를 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 천연 모피를 사용하던 것에서 인조 모피로 전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보호, 환경보호에 우리는 기여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키면서 그러면서 MZ세대에 의해서 매출이 급상승하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근검 절약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실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소비를 장려하기는 하지만 그 소비를 윤리적으로 하자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또한 이 MZ세대는 상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상품의 제조회사가 윤리적 기업인지의 여부에도 아주 민감한 편이죠. 이는 이 해당 기업의 오너가 직원들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지의 여부를 중시한다는 말이고요. 또 제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도 윤리적 과정을 거치느냐의 여부도 MZ세대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윤리라든지 공정여행 혹은 세미 베지테리안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기성세대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관심이 부족한 반면에 MZ세대는 아주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MZ세대의 이 소비문화와 기성세대의 소비문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이런 인식의 차이가 서로 다른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는 불통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을 한번 보다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일종의 부작용이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불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이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